내가 400만 원을 불입을 하면 66만 원 세금 돌려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가 잘못된 거죠? 안녕하세요. 재테크 비밀노트 재무쌤입니다. 오늘은 세금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연금저축이나 IRP를 세금을 돌려받는 목적으로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연금저축을 400만 원 한도로 불입을 하면 최대 66만 원까지 돌려받는다.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7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뭐 최고 세율로 돌려받으면 최대 115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여러분 계산해 보셨나요? 맞나요? 내가 115만 원 혹은 66만 원 돌려받는 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오늘은 숫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66만 원, 115만 원이란 숫자가 실제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는지, 실제 가능한 금액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나는 왜 안 나오는 거지? 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눴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눈다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첫 번째 카테고리가 세제 적격연금, 두 번째가 세제 비적격연금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이 단어가 익숙하지 않다면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오늘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얼마 돌려받는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좀 알아야죠. 한번 표를 볼까요? 연봉이 5,500, 총급여라고 하는 건 우리 보통 그냥 세전 연봉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연봉이 5,500 미만이라면 16.5%. 그래서 1년에 400만 원, 한 달에 한 4만 원 정도 느낌으로 적립을 하면 4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되는데 400만 원 했을 때 최대 66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그리고 5,500원 넘고 연봉이 1억 2천 미만이다라고 하면 13.2%의 공제를 적용받아서 똑같은 400만 원을 적용을 하는데 52만 8천 원으로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1억 2천이 초과하면요? 봤더니 세액공제율은 동일한데 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당연히 이 금액을 곱하면 세금을 돌려받는 금액이 40만 원 미만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금액을 불입을 하는데 연봉의 구간에 따라서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을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요새는 결혼도 좀 늦게 하거나 혹은 1인 가구로 많이 살다 보니까 노후에 대한 니즈가 점점 커지는 게 사실이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난 400만 원 말고 IRP까지 하면 7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 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700만 원 한도까지 맞춰서 불입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제가 표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세액공제 한도가 연금저축 단독으로 했을 땐 400만 원인데요. IRP까지 했을 땐 700만 원. 즉 700만 원까지 불입을 했는데 우리의 세전 연봉이 5,500만 원 미만이라고 한다면 700만 원까지 불입했을 때 이 두 개를 곱하면 115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밑에 한 가지 더 전제가 있죠. 연금저축 600, IRP 900은 뭘까요? 위에 보시는 숫자에 비해서 2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그러니까 만 50세가 안 된 분이라면 사실은 볼 필요가 없는 게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만 만 50세가 넘는 분들한테 노후준비 더하면 세금 더 돌려드릴게요 라고 하는 제도를 일시적으로 이제 세법을 개정해서 만든 거죠. 또 아까 전에 연봉이 1억 2천 넘는 분들은 연금저축이 최대 3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된다는 그 내용을 보셨죠.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 것이 IRP를 활용하게 되면 7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똑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3.2%의 최대 세액공제율을 활용을 해서 700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하면 우리가 700만 원 한도로 연봉이 5,500 미만이냐 이상이냐를 기준으로 해서 그 세율을 적용받아 가지고 최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의 액수를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몰랐다 하더라도 지금 보신 표를 통해서 얼마 정도 돌려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은 계산기만 두들겨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틀리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제가 상담을 했던 경우인데요. 어떤 주부님이세요. 혹은 학생이에요. 그 얘기는 아직 수입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분들도 노후 준비에 대한 니즈가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노후 준비하면서 절세를 하시겠다고 400만 원을 열심히 불입을 했어요.
주부인데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부로서 400만 원 연금 불입하시는 거 잘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좀 헷갈렸던 것은 내가 400만 원을 불입을 하면 66만 원 세금 돌려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가 잘못된 거죠? 주부는 기본적으로 뭐 가사를 통해서 소득이 잡히진 않잖아요. 소득이 없는데도 연금저축을 불입을 하게 되면 66만 원을 세금을 돌려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은행이나 증권사의 광고만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세금이 뭐예요? 세금을 냈으니까 돌려받는 액션을 취하는 건데 주부인 분들은 당장 소득에 대해서 낸 세금이 없다 보니까 돌려받을 세금도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 거죠. 심플한데 우리가 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금저축 불입하면 세금 돌려받는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학생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야기 나온 김에 세금에 대한 구조 조금만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직장 생활하는 분을 대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든 월급을 받는 분들은 보통 4대 보험이라고 하는 이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떼면서 거기서 세금도 조금 띱니다. 근데 세금을 떼는 기준이 개인마다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이를 낳고 자녀를 키우고 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이제 혼자 내 벌이가 해서 나만 쓰면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개인별로 내야 되는 세금에 대한 부담이 각자 다를 수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개인별 금액을 정확하게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간이세액표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대충 띱니다. 이렇게 세금을 대충 떼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대충 떼냐면 1년 내내 대충 떼요. 대충 떼니까 이 세금이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연말에 1년치 소득을 합산을 해서 여러 가지 낸 세금들을 합산을 해서 개인의 상황에 맞게 돌려줄 건 돌려주고 더 낼 사람은 더 내고 하는 계산을 해주는 작업이 우리가 얘기하는 연말정산이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이라는 용어 자체 말 그대로 연말에 다시 정산한다는 의미예요. 뭐를요? 세금을요. 우리가 매월 떼는 세금 자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돌려주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주부나 학생 같은 경우는 매월 떼는 세금도 없다 보니까 다시 돌려받을 세금도 당연히 없겠죠. 연금저축에서 돌려받을 세금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에서 돌려주는 세금은 소득세를 기준으로 매기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는 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또 계기가 되면 이 부분 어떻게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결론. 단순히 은행이나 증권사에 있는 배너에 최대 금액만을 보고 이 금액을 돌려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틀린 생각일 수도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400만 원을 불입을 해서 66만 원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얼마를 돌려받을 거지? 혹은 얼마를 돌려받았지라는 거를 보려면 우리가 무슨 서류를 보면 되냐면요.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돼요. 자, 오늘의 숙제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숙제는 여러분들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한번 발급받아 보는 겁니다. 이상하죠? 오늘 계속 연금저축에 대한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라니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천징수 영수증 상에 연금저축을 얼마 돌려받았는지에 대한 숫자들이 딱딱 찍혀 있기 때문이에요. 원천징수 영수증 여러 장 나오는데요. 우리가 볼 것은 첫 번째 장하고 두 번째 장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장 한번 볼까요? 제가 일부러 숫자를 지웠는데 두 번째 장의 우측편 연금저축 59번의 숫자를 보시면요. 공제 대상 금액과 세액 공제액이라는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제 대상 금액이 120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한 달에 10만 원씩을 불입해서 총 120만 원의 연금저축을 불입했다라는 의미고요. 여기에 세액 공제액이 얼마 찍혀 있다라고 하면 이 금액이 바로 여러분들이 낸 연금저축 금액을 통해서 돌려받은 실제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400만 원을 냈는데 최대 금액을 돌려받았다라고 하면 66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66만 원이 찍혔을까요? 66만 원이 찍혀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66만 원이라는 것은 실제로 60만 원과 그것에 대한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금액이 66만 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액공제액이 60만 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10%를 더한 66만 원 최대 금액을 돌려받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에 400만 원이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실제 공제받은 금액이 30만 원, 20만 원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연금저축으로 최대 금액을 돌려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이야기하는 최대 돌려받는 세금을 무조건 돌려받는 게 아니라 주부나 학생 같은 경우는 하나도 못 돌려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것을 부분적으로만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오늘 직장인에 대한 케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나 연금저축이나 IRP는 충분히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살펴보시고 노후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세금까지 돌려받는다라고 하면 이 연금저축과 IRP 제도를 잘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